지금부터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7일에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이 비대위에 갖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잘만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대위원으로 동참해 주신 뜻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당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과 또 애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라당과 또 정치, 우리 정치를 변화시켜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철저한 쇄신이고, 또 하나는 이런 쇄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 철저한 쇄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의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쇄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오해나 또는 감정 대립, 이런 것은 어떨 때는 본질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목표로 하는 본질을 훼손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큰 대의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비대위 차원에서 나가는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되고 또 공감대를 이룬 그런 의견, 그렇게 형성이 된 의견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비대위의 시각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점에 좀 두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안건을 처리할 때 여러 개 있어서 그 안건 토의부터는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론을 갖다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당내에 좀 상당한 반발이 있던 걸로 좀 그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 이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한나라당이 온전한 정당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유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 우리 지금 박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서 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어떻게든지 좀 구출해내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전부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좀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면은 이상돈 의원께서 몇몇 의원에 대한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난 반발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사자들의 우리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비대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온 목적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결국 가서 이 비대위가 돌아오는 4월 총선에 한나라당이 최소한도 국회 일당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전제를 했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갖다는 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나라당이 이러한 과정에 처해 오게 된 것이 뭐냐면 국민과 동떨어져서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의 여당이 220석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선거에 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분의 2는 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부에 같이 이럴 때지만 절대로 과반수를 확보를 못한다. 이러는데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3분의 2 운운하다가 결국 가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과반수 확보를 못해버렸다. 이제 이러한 것이 여당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처음에 11.6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한 두 달 가까이 지나니까 다시 좀 안해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과거에 지금 작년 이 지자체 선거 이후에 한나라당의 태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이 주민투표 끝나고 나서 25.7%를 가지고 25.7%의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도 안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시장 보궐선거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치권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집권 여당이 투표율이 낮아지기만을 바라는 집권 여당이라는 게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런 좀 심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전에 50년 집권하는 일본 자민당이 왜 저렇게 무너졌느냐? 과거에 가나다 같은데 모르니 여당이라는 것이 7석 부여고 완전히 당이 무너져버렸고 이런 사례를 겪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이번 4월 달에 어떠한 상황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위 활동을 해가지고서 이 당을 근본적으로 사실 뭐 쇄신한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창조적 파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결과는 뻔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갔을 적에는 여기 비대위에서 참여한 사람들 저 친구들 외부에서 와가지고서 무슨 짓을 했기에 한나라당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느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 존속했던 정당들이 정상적인 발전을 해서 정당 정치도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도 심화되고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그래도 소생을 해가지고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자꾸 조금 제대로 된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일일이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자기 책임은 망각을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서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저는 비대위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상돈 위원장께서 이분과를 맡아가지고서 정치 쇄신, 뭐 공천 관계를 갖다가 책임지고 계시고, 제가 이분과에서 정책 관계를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 선거를 봐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내각 책임제가 하는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정부 전체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변신했다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현 상황을 갖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가지고서 야, 이 비대위가 들어서니까 한나라당이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방향 자체가 좀 확실하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이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위 기본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별로 이게 뭐 시간이 많으면 모르는데 별로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시적으로 뭐 지금 1월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서 이 비대위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사안들이 스케줄을 가지고 먼저 정책 쇄신을 먼저 이룬 후에 정책 쇄신이란 것이 그 총선이나 대선에 우리가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이 정치 쇄신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그 선후 관계가 좀 맞아서 진정한 쇄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초반에 이러한 논란들이 지나치게 불거지면서 오해가 갈등을 부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반적인 비대위 활동에 동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철저한 쇄신과 그리고 당내 힘을 모으는 것이 함께 가면서도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당 쇄신이 틀어짐 없이 마지막까지 진정한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외부위원님들께서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달성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절제와 여백의 미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